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중록 2차 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257쪽 20행 뒤부터 이어지고 프린트도 준비합니다. 자, 숭문당에서 휘령전으로 나가는 건복문, 이게 문마다 이름이 또 다 있었어요. 그 밑으로 가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만 영조께서 칼 두드리시는 소리, 경모궁 사도세자께서 아버님 잘못하였으니 이제는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들을 것이니 이리 마소서. 완전히 정말 비장미다, 그지? 응? 디주의 아들을 가두려는 아버지와 거기에 애원을 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 사도세자의 말을 큰 따옴표를 써서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하고 있죠. 사실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적 표현. 애원하시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 소리를 들으니 간장이 마디마디 끊어져. 이런 걸 단장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 눈앞이 막막하니. 자, 사도세자가 애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그런 해경궁의 슬픔. 그러니 가슴을 두드려 아무리 한들 어찌하리요. 정말 가슴이 콱콱 막히는 그런 슬픔을, 가슴이 막히는 그런 슬픔을 지금 해경궁 홍씨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슬픔을 느끼며 당신 용력, 씩씩한 힘, 뛰어난 역량, 옆에 뜻풀이 있습니다. 용기와 힘, 그런 뜻입니다. 용기와 힘, 그리고 장한 기운, 건장한 기운으로 뒤주에 들라 하신들 아무쪼록 아니 드시지. 아이고, 들어가지 마시지. 그런 얘기지? 들어가지 마시지. 어찌 마침내 들어가시던고. 남편의 행동이, 뒤주 속에 들어간 남편의 행동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어찌 들어가셨는가? 안타까움. 들어가시고는,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막막하잖아. 그래서 처음은 뛰어나가려 하시다가 이기지 못하여 그 지경이 되시니, 여기에 나오는 그 지경은 뒤주에 갇힌 상태를 말하는 거죠. 뒤주에 갇힌 상태가 되시니 하늘이 어찌 이토록 하신고. 하늘, 운명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늘,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원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는고. 만고에 오랜 세월에 없는 서름뿐이라 해서 세자가 뒤주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고, 내 문 밑에서 울부짖되 경모궁께서는 응하심이 없더라 해서 사도세자가 드디어 뒤주 안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세자가 벌써 폐위되었으니 세자 자리에서 폐해진 겁니다. 그렇게 폐위가 되면 서인이 됩니다. 일반적인 그런 신분에 서인이 되었으니 그 처와 자식, 즉 해경궁 홍씨와 아들인 세손이 편안히 대궐에 있지 못할 것이요. 세손을 그냥 밖에 두었으니 어찌 될까 두렵고 조마조마하여 그 무서운 대신들이 이제 애비도 없는 어린 세손에게 또 어떤 위해를 가할까 너무나 조마조마해서 그 문에 앉아 영조께 글을 올립니다.
처분이 이러하시니 처분이 이러하다. 사도세자 이제 남편이고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폐위를 말하는 거죠. 사도의 폐위. 세자의 지위에서 패하셨으니 죄인의 처자가 편안히 대궐에 있기도 황송하옵고 대궐에 있기도 황송하죠. 황송 분에 넘쳐 죄송하다. 분에 넘쳐 죄송하옵고 세 손을 오래 밖에 두기는 귀중한 몸이란 세 손을 말하는 거야. 앞으로 왕위를 이어가야 할 귀중한 몸이 어찌 될지 두렵사오니 어찌 될지 두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본집으로 나가게 하여 주소서. 본집은 옆에 나와 있듯이 친정입니다. 해경궁 씨의 친정. 그래서 저와 제 아들을 이제 저의 집으로 나가게 하여 주소서. 한 다음에 그 끝에 천은으로 임금의 은덕으로 세 손을 보전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자, 남편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들의 안위만큼은 지키고 싶은 거야. 그런 엄마의 마음, 이런 해경궁 홍씨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글이죠. 자, 그렇게 바라나이다 하고 임금에게 써서 마침내 내관을 찾아 드리라 하였더라. 오래지 아니하여 오빠, 친정 오빠 홍낙인이라는 친정 오빠가 있었습니다. 이 오빠가 들어오셔서 동궁을 폐위하여 서인으로 만드셨다 하니 동궁, 사도세자, 서인,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신분의 사람, 이 바로 서인입니다. 만드셨다 하니 빈궁도, 해경궁 빈궁도 더 이상 대궐에 있지 못할 것이라. 위에서 이 위라는 것은 영조 임금을 말하는 거죠. 영조께서 본집으로 나가라 하시니 본집은 해경궁의 친정. 가마가 들어오면 나가시고 세손은 나며를 들여오라 하였으니 그것을 타고 나가시리이다. 나며 옆에 그림이 나와 있죠. 뚜껑이 없는 남자들이 타던 그런 작은 가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경궁과 세손은 해경궁의 친정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시니 서로 붙들고 통곡하니라. 나는 엎혀서 청의문에서 저승전 앞문으로 가 거기서 가마를 타니 윤상궁이란 내인이 나인입니다. 거기 옆에 뜻풀이 나와 있고 함께 타니라. 별감 역시 뜻풀이 보시고 가마를 메고 많은 허다한 많은 위아래 상궁부터 나인들까지 다 뒤를 따르며 통곡을 합니다. 이런 참변을 맞이해서 결국은 궁을 나가야 되는 해경궁과 세손을 보며 인정에 이끌려 통곡을 하죠. 만고천지간에 이런 경상이 어디 있으리요. 경상 좋지 못한 몰골 이런 광경이 어디 있으리요. 나는 가마에 들째 기운이 막혀 인사를 모르니 정신을 잃고 혼절했다. 기절했다. 인사불성이 되었다. 도대체 지금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윤상궁이 주물러 겨우 명은 붙었으나 오죽하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세자가 폐위를 당하고 해경궁과 세손이 궁을 나와서 함께 친정으로 가는 내용까지 우리 교재에는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세자는 9일간
뒤주에 갇혀 있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세손과 해경궁이 함께 해경궁의 친정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핵심 정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맨 위에 상단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해서 메모해 주기 바랍니다. 궁중 안에서 이루어진, 궁중의 뜰에서 이루어졌다 해서 궁정수필이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듯이 물론 표기는 다릅니다만 한글로 쓰여진 수필, 이런 글을 여인이 쓴 내간체 회고록이라고 말합니다. 요거 추가로 메모하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적이고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며 쓴 너무나 비극적인, 본인이 직접 겪은 자전적인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는 주관적인 인식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도세자의 죽음을 소재로 해서 남편인 사도세자의 참변으로 인한 한많은 인생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작품의 특징, 첫 번째, 절실하고 간곡한 묘사가 두드러집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묘사가 두드러지고 있고, 호음이 있는 궁중용어, 이 해경궁 지은이의 신분이 세자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아하고 고상한 품이 있는 용어를 구사했겠습니까? 해서 국어 연구에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국어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상하고 우아한,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섬세한 표현이 사용되어서 말 그대로 여인이 쓴 내간 산문 문학의 백미이다. 아주 빼어난 작품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2번에 유려한 표현이라는 뜻은 아주 매끈하고 아름답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3번 계축일기 뒤에 여러분 그 갈무리 부분에 나오는데 261쪽입니다. 미리 잠깐만 보면 조선 광해군 때 어느 궁녀가 쓴 한글 수필로 광해군이 어린 아우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서쪽에 있는 궁궐 서궁에 가두었을 때의 정경을 일기체로 적은 작품입니다. 계축일기. 그리고 인현왕후전, 요거는 우리가 사시남정기 배울 때 숙종과 장희빈, 인현왕후의 이야기를 봤죠. 그 사건을 적은 글입니다. 해서 요 두 작품과 함께 3대 궁정수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내간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까 이해했죠? 부녀자들이 썼던 그런 그 조선의 산문 문체를 내간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보면 됐고, 자, 아까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 한중록은 총 4번에 걸쳐 쓰여졌다. 거의 그 10여 년간에 걸쳐서 쓰여졌는데, 이 4번째 내용에 이모화변의 진상을 밝혔고, 이것을 쓴 이유는 손자인 순조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의도였다.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의 억울함과 관련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한역되어서, 한문으로 번역되어서 읍혈록,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하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읍혈록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핵심 정리를 했고,
자, 여러분 이해하기 259쪽으로 갑니다. 259쪽에 괄호 1번 주요 사건을 정리해보자 하고 나와 있는 요 내용은 여러분 프린트 02에 있습니다. 프린트 02에 그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 선희궁이 보낸 편지 읽고 혜경궁이 눈물을 흘렸죠. 선희궁이 영조께 가서 두 번째 내용, 경모궁에 대처분을 고했습니다. 자, 그러자 세 번째, 영조가 수락하여 창덕궁 거둥령을 내렸고, 자, 이어서 거기 네 번째가 선희궁은 식음을 끊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경모궁이 영조 앞에서 골룡포를 벗고 세자의 상징인 의상을 벗고 엎드려 있습니다. 폐위. 그리고 여섯 번째, 영조가 뒤줄을 내라고 하죠. 그래서 세손이 영조에게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아비를 살려달라 애원하지만 거절당하죠. 여덟 번째, 그래서 결국 경모궁은 뒤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경모궁이 폐위되어 서인의 신분이 되자 혜경궁 홍씨는 세손과 함께 친정으로 본집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주요 사건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프린트 보시면 되고, 자, 괄호 2번 작가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곳곳에 나옵니다. 막 그 간장이 끊어지는 듯 아프고 슬프다고 했죠. 애간장이 타고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찾아본다면 여러분이 뭐 꺾은 가로로 묶든가 적절하게 표시를 하면 되죠. 자, 256쪽에 거기가 몇째 줄인가요? 9, 8, 7. 일곱째 줄. 네, 그 편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니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쭉 내려와서 23째 줄 뒤 만고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리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오른쪽 페이지 257 첫 줄 천지만극하고 가슴이 찢어지니라 이런 부분이라든가 16째 줄 하늘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으니 어찌 세상에 머물 마음이 있으리요. 또 25행 간장이 마디마디 끊어지고 눈앞이 막막하다 등등 꼭 여기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작가의 심경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2번 259쪽. 자, 다음 글을 바탕으로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글 뒷장 맨 마지막에 보니까 조선 왕조실록에 적혀 있는 얘기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객관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역사서와 객관적인 기록과 이 한중록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260쪽 둘째 줄부터 보세요. 260쪽 둘째 줄입니다. 임금이 칼을 들고 연달아 차마 들을 수 없는 전교를 내려 이 전교라는 건 앞에 오른쪽 하단에 뜻풀이가 나옵니다. 임금이 내린 명령이란 얘기입니다. 동궁의 자결을 재촉합니다. 세자가 자결하고자 했는데 여러 신하들이 말렸어. 서인으로 삼는다는 명을 내렸다. 세자가 곡하면서 다시 들어가 땅에 엎드려 애걸하며 개과천선하기를 청했어. 그러나 임금의 명령 더욱 엄해지고 자, 영빈이 고한 바를 얘기했어. 이 영빈이 바로 선희궁입니다. 세자의 탄생모 이시로 임금에게 밀고한 자였다. 여기는 밀고라는 표현을 썼지만 선희궁은 정말 종사와 세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그 대의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괄호 1번 조선왕조실록과 이 작품의 차이가 뭐냐 그랬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핵심 정리해서 봤듯이 수필입니다. 수필이다 보니까 해경궁 홍씨의 주관적인 인식이 당연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쓴 거야. 주관적 인식의 반영. 그리고 그 당시 지은이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방금 봤듯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관적 인식, 당시의 심정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반면 조선왕조실록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사건을 그냥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내용이 너무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이거 소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 분명한 기록이 남아있는 사건이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해경궁이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담아서 쓴 수필입니다. 수필. 자, 2번. 해경궁 홍씨가 이 작품을 쓴 의도를 추측해보자 그랬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 작품은 무슨 뭐 허구로 쓴 소설도 아니고 허구적 상상력 이런 거 아닙니다. 또 역사서 같은 객관적 기록도 아닙니다. 수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손자인 순조를 비롯한 후대 왕들에게 후손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또 이 누명을 쓴 옆에 갈무리 부분에 나옵니다. 누명을 쓴 친정 식구들의 억울함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그냥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61쪽 갈무리 부분으로 갑니다. 첫 줄 해경궁 홍씨가 나이 60세 이후의 만년에 네 번째로 쓴 거라 했죠. 남편 사도세자의 일을 중심으로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쓴 고전수필이다 그랬습니다. 사도세자에 대한 그 설명은 옆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여러분이 보면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 수필이라고 그랬습니다. 수필. 역사적 사건, 궁중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 이모화변을 생생하게 서술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서가 아니죠. 거기에 플러스 지은이의 주관적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관계자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다만 그런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의 아내였죠. 아내로서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 그리고 자기의 정말 참담한 심정 요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다루되 배경으로 하되 작가의 주관적 심정이 녹아들어 있는 그런 수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 다시 갈무리로 와서 둘째 줄 아까 얘기했던 숙종과 인현왕후 장희빈을 둘러싼 궁중 비극을 다룬 인현왕후전과 함께 궁중문학의 쌍벽을 이룬다. 자, 아까 하단에서 봤던 계축일기와 함께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궁정수필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단락을 보니까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이 프린트 01입니다. 프린트 01. 프린트를 먼저 대략적으로 봅시다. 해경궁 씨의 생애를 기록했어. 그래서 회고록, 자서전의 성격.
사도세자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기록. 전기의 성격. 누명을 쓰고 죽은 친정 식구. 영조 임금에게 뒤주라고 하는 물건을 천거했던 이가 바로 해경궁의 친정 아버지인 홍봉안이었다라는 그런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친정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죽은 친정 식구의 억울함을 기록한, 그래서 이런 것은 정치적 논변의 성격이 있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좀 장황하게 그렇게 우리 갈무리 부분에 있는데, 자, 첫째, 둘째, 셋째까지를 지금 방금 선생님이 읽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고록 자서전 첫째, 그 다음에 사도세자 전기, 그리고 친정의 신원을 다룬 부분. 신원이라는 것은 옆에 뜻풀이 원한을 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친정이 몰락한 것에 대한 억울함. 그래서 이게 한역되어서 읍편록으로도 전한다 했죠. 자, 사도세자가 죽고 정조가 등극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반대파들이 친정 식구들에게 어떠한 죄를 뒤집어 씌웠는지 친정아버지, 동생, 삼촌 전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 씌웠는지를 자신의 기억,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성격의 논변에 가깝다. 이렇게 다른 세 가지 내용을 후대에 한중록으로 엮은 것이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의 현장, 그 이모화변이라는 참담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작가가 자신의 기억, 실제 자료에 의거하여 쓴 기록물입니다. 때문에 당시 사건의 상황이나 현실이 아주 실감나게 생생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어떤 역사적 사실, 그것을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서 섬세한 사건 묘사, 아까 우리 세자 빈의 기록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섬세한 필치로 쓰여졌다 했죠. 풍부한 감정 표현, 다양한 문학적 형상화 등이 나타나 있어서 한글 기록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내간체 회고록, 한글 수필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이라는 궁정 수필을 이 시간에 두 번째 차시로 배웠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영화 사도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일단 그것을 스킵하게 되었고 28이란 나이에 이제 사도세자가 죽게 되는데 그 안타까운 내용을 적은 한중록 글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정도로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쓰셨습니다.